안녕하세요. 마시오의 세상답사기. 예, 오늘도 제가 정말 바쁜 분 모시고 또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팁을 얻고자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아마 어플을 알고 계실 텐데 보통 아실이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제 주변 분들이 과거에는 뭐 직방, 호갱노노 뭐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요즘은 아실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궁금했고 이제 저도 이제 다운 받아놓긴 했는데 제가 워낙 게을러 갖고 꼼꼼히 이용했었는데 제가 초기에 아실을 봤을 때랑 지금 아실은 완전 다른 어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트도 그렇고 정보가 단순히 그냥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실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모두 정말 진짜 딱 필요한 정보를 딱딱 정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어플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좀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가장 높으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아실의 유고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 혼남형이세요. 네. 아닙니다. 네네, 신뢰를 주는 예. 네네. 요즘 보니까 뭐 지코노밀도 나오시고 굉장히 또 미디어 활동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이제 아실 컨텐츠가 단순히 이제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한 이제 차트로 생산하다가 좀 미디어에서 좋아할 만한 주제들을 많이 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산 아파트 단지가 뭔지, 그렇죠. 그리고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보통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이슈들 있잖아요. 그렇죠.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 네네. 급증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들을 살려서 컨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좀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이쪽 플롭테크 쪽이라든지 뭐 핀테크 쪽은 굉장히 지원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의 부류에 맞는 최적화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저 덕분에 저희가 너무 감사히 쓰고 있어가지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검색한 아파트들, 시세가 올라간 아파트 그런 거 저도 이제 주로 이용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직접 일일이 관심 아파트를 좀 실거래가 뽑아다가 보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그냥 딱 그냥 한눈에 보여줄 수 있게 해놔서 너무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볼 때마다 그냥 저희 직원들하고 감사하다고 맨날. 한국은 별로 안 보신다고.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이제 뭐 리포터나 뭘 봐달라고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아실에 있는 핸드폰에 있는 것들 캡처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분은 거기 이제 1등, 2등은 아파트들이 순위 올라간 것들을 물어보신 건데, 저는 그게 이제 아실 건지 모르고, 이거 누가 이렇게 하냐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이제 아실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봤던 아실하고 달랐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밑에 팀장, 박유림 팀장이라고 있는데 맨날 아실 얘기만 해갖고 제가. 그래서 이걸 모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컨텐츠 중에 그 최고가 아파트라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지역별로 평형대에 따라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제일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 목록이 쭉 랭킹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 빠시용 소장님께서 평상시에 언급하시는 입지 부분에 제일 결부되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가격 요소에 사실은 최고의 입지가 결부돼서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종종 외부 강의할 때 이제 하시용님이 말씀하신 입지가 최고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결국 최고가 아파트가 나중에 더 비싸진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컨텐츠가 약간 제가 생각하는 좀 철학이나 방향성 이런 게 좀 많이 녹아져 있는 기획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실거래가만 단순히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알고 있다가 저도 최근에 와서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부동산에 대한 깊이가 있는 분이 만드셨다는 게 탁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뭐 방송에서 언급은 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플로테크들이 있거든요.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깊이라기보다는 그냥 편리하게 여기저기 데이터를 긁고 와서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그런 플랫폼도 있는데 아실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보기 쉽게 또 알기 쉽게 편집도 하고 또 그렇게 또 데이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게 너무 좋아서 일단은 감사히 말씀을 드렸던 거였었고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IT 개발자가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관여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이전부터?
일단 저는 이제 20대 때 그 사실은 이제 주변 분들은 아시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약간 대부업 쪽을 하셨었어요. 사채 쪽을. 예. 근데 대부분 옛날 분들 사채는 담보 사채가 그렇죠.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보물에 근거해서 돈을 빌려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할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런 이제 담보물들이 풀어달라고 오는 우편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손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은 이런 게 관심 없고 제가 오히려 관심 있어서 그걸 뜯어보다 보니까 진짜요? 예, 너무 재밌다. 뭐 예. 송파에 있는 석촌호수 일대 토지의 가압류를 풀어달라. 예.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걸 풀어줘도 되는 건지 못 받은 게 있는데 이거 네네.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닌지 막 그런 것도 고민하면서 네. 이 가압류나 부동산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권리 관계가 결국엔 이제 경매랑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못 풀게 되면 네네.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경매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20대 한 중반부터 가지기 시작했고 야. 그리고 나서 실제 제가 제 자본을 투입해서 경매를 한 게 제 나이가 한 27, 28 정도. 지금 올해 제가 38이거든요. 그러니까 11년 전에. 예, 야.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경매 강의장도 있었고 뭐 수원의 마스터 경매도 있고 제가 이제 조금 배운 앤소니 원장님. 예, 조재팔 선생님도 예, 있고 그때 제일 잘 나가셨죠. 예. 예. 뭐 지신이 뭐 이런. 그때 사실은 이제 오히려 지금처럼 일반 부동산을 많이 알았다면은 경매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많이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송도 하고 실제 철거 소송도 하고 법정지상권 문제로 그렇죠. 지분 문제도 해결하고 하면서 이제 노가다를 많이 경험을 한 거죠. 법률적인.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같이 이제 경매 학원에 있던 분이 일반 아파트만 매매로 또 하시더라고요. 정말 쉽죠. 네. 그러니까 이 영역에 있다가 일반 영역으로 넘어오니까 너무 이해도 쉽고 그쵸. 원리도 쉽고 명쾌하고 이제 명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삼성이라는 곳에서 삼성금융사에서 원래도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부동산 신탁업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강남의 건물 소유주 분들의 물건들을 신탁을 해서 그걸 이제 관리하거나 매각하거나 처분하거나 하는 일들을 이제 일부 계속했었고 요즘 이제 얼마 전까지 종부세를 조금 예. 이렇게 절세하는 방안 중에 하나였던 그거 그쵸.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그 절세하는 방안을 처음 도입한 게 제가 도입했었어요. 진짜요? 사실. 예. 아. 그게 이제 도입하게 된 계기가 예. 제가 신탁부에 있을 때 2014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었어요. 예. 그러면서 원래는 부동산 신탁을 하면 제 이름이 유거상인데 유거상 소유의 물건을 신탁을 하더라도 여전히 유거상 소유로 봤었어요. 그 전에는 네네. 이거를 이제 위탁자, 수탁자의 관계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근데 이 지방세법상에 이게 변경된 이유가 자꾸 부자들이 신탁을 맡겨서 신탁 뒤에 숨어서 체납을 하는 일들이 발생이 많이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명의는 원래 유거상 거지만 신탁이라는 껍데기가 쌓여지면서 그쵸. 이게 이 뒤에서 이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신탁을 하면은 유거상 게 아니라 신탁한 회사 소유로 봐서 그 회사한테 이제 가압류나 그동안 세금 못 낸 거를 걸어가지고 그쵸. 바꾸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네. 이 법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2014년에 처음으로 이게 분리가 되니까 빌딩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럼 이걸 각각 신탁사를 달리하면 다 분리될까 하고 테스트를 해봤죠. 네. 근데 다 분리가 된 거예요. 근데 빌딩들은 한 개의 물건당 80억이 공제가 되는데 빌딩을 뭐 5개 가지신 분들은 원래 5개 묶어서 80억이 한 번 공제가 됐다면 이거를 다 다른 신탁사로 하면 80억. 네, 80억이 5번 공제가 되면서 세금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종부세를 13억 내시던 고객을 7억까지 줄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와. 근데 그게 이번에 대책에 포함돼서 그쵸. 신탁으로 하더라도 소유권이 분리 안 된다라는 원문이 이번에 발표돼서 이제 제가 회사 나오고서 된 거죠. 근데 이제 삼천포로 빠졌는데 네. 이제 삼성에서 부동산 신탁업을 하면서 원래도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 내에서 부동산 자문 역할로 전환을 시켜주셨어요. 그럼 워낙 잘했다는 것들을 회사 내에서 인정을 한 거네요. 모든 측면에서. 이게 경매, 그러니까 취득
단계인 경매부터 네. 세금 신탁까지 알았으니까 거의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런 걸 인정하신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예. 이제 삼성에서 또 삼성 이제 생명보험 주식회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도 또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또 석사 학위를 받고 네. 그러는 와중에 이제 강의를 하면은 고객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원래 초창기에 아실 모델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제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는 않았고 아실이 이제 초창기 모델일 때 제가 홍보를 주변에 많이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근데 고객들이 이 개발자 대표님께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어느 기능이 되게 별로 안 좋고 이런 건 이렇게 바꿔달라 했는데 이제 누구 통해서 연락이 왔는지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유거상이라는 사람이 강의 때 얘기를 하더라. 그럼 처음에 아시라고 상관이 없던 그렇죠. 관계가 없던 분이셨던 네. 거예요? 오, 지금 처음 알았네. 네. 근데 네. 이제 2017년쯤에 그때 이제 그 원래 초기 모델을 개발하신 대표님께서 대구 분이신데 네. 이제 서울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 삼성 강남에 있던 때였는데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부동산적인 커리어를 밟으신 분이 아니다 보니까 조언을 들으시려고 왔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스터디룸을 잡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칠판에다가 차트는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어떤 거를 노출해야 사람들이 좋아할 거고 아시를 좋아하는 매니아층은 이런 거다. 삼성생명일 때부터 교육하셨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들이 있으셨으니까 마케팅. 야, 네. 그런. 그랬더니 이제 그 공동 대표님께서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 무슨 얘기 했는지는 다 고개가 끄덕거려지는데 본인이 이제 할 자신은 그렇죠. 없고 그렇죠. 이 사람을 데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저랑 같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거의 한 3번을 강남으로 오셨어요. 대구에서. 아, 대구에서. 네. 근데 이제 저는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부동산으로 읽어놓은 자산들도 있고 그쵸,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굳이 리스크를 안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일단 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컸는데 이제 뭐랄까 회사에서 이제 10년 정도를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도달하고 싶었던 위치가 부동산 자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나이에 도달을 했고 성과도 좋았고 회사 내에서 이제 입지도 좋은데 마음 한켠으로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야. 재미있지 않다는 네.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문이라고 떠받들어주고 강의도 다 마감이 되고 회사 내에서도 고가도 잘 받고 그런데 이게 인생이 재밌지 않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마찬가지실 텐데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나와서 좋은 성과를 받더라도 회사에서 내 뭔가 다양한 시도를 하기에는 가끔씩 회사가 루즈하다고 보수적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계기가 왔는데 이 계기가 왔을 때 또 시장의 이런 프롭테크 시장의 바람과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 호갱노노라든가 직방이라든가 앞서서 정말 사업을 잘 일구신 분들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이 네.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그냥 단순히 삼성 안에서의 유거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알려가지고 그냥 내가 어느 순간에 죽더라도 내 이름 석자가 혹은 내 회사명이 사람들한테 좀 각인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돈을 벌고 이런 거는 제 개인적으로도 또 할 수 있고 그럼요. 네. 또 회사야 또 마음 먹으면은 다닐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런 사업적인 거는 제 이런 나이대가 아니면은 사실 점점 가면 갈수록 나오기 힘들어질 거라고 좀 판단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하게 되었고 퇴사는 이제 작년에 했었습니다. 네. 2019년 5월쯤에 정식 퇴사는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실 대표이사직을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 인생 드라마네. 나중에 드라마 나올 것 같아.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2017년도 이전 아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봤는데 제가 알고 있던 그 아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달라졌는데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네네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건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번외편이기도 한데 클래식 101에서 강의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네. 원래 알았어요? 클래식 101. 네. 클래식 101 쪽에서 처음에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랑 알게 되신 PD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쪽 그런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뭐 네. 부동산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데 이제 부동산 기초 강의를 하고 싶은데 아실 뭐 이렇게 사용하는 그 임직원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덕분에 이제 미팅을 했는데 좋게 보셔가지고 또 하셨고 그때 미팅할 당시에 또 빠지형님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섭외를 하러 갔는데 본인이 불손하게 가지고 좀 그러니까 뭐냐면 왜냐면 이제 그분들이 이런 부동산 영역은 또 모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빠지형님이 어떤 분인지 잘 체크를 안 하고 가신 느낌이 그 얘기해요?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클래식 10이 지금 정말 잘 나가는 이제 강의 플랫폼인데 초창기 때 이제 부동산 파트가 없어서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심사인당 나가서 그거 이제 대표님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클래식 10의 좀 메인 슈퍼 모델 됐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쪽은 됐는데 부동산 쪽이 필요하니까 뭐 한번 미팅을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갔는데 지금 이제 하나를 녹음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아실 대표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아실이라는 플랫폼을 그때 쓰고 있지 않을 때고 그 전에 실거래가만 봤을 때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강의를 할까 그랬었는데 지금 히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당연히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아실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어떤 강의를 하는지 모르는데 저한테 됐던 첫 마디가 뭐냐면은 아실하고는 어떤 다른 강의를 하시나요? 그런데 내가 아실도 모르는데 아실에서 어떤 강의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고 제가 무슨 강의를 하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그냥 윗분이 누가 빠숑 유명하다니까 데리고 갔다 와봐 그래서 그렇게 잘 오신 것 같다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그때 안 하기로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갑자기 그때 저도 그때 아실이라는 것들을 그때 한번 들어서 그때부터 한번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클래식 10에서 처음에 주목했다라고 하면 뭔가 봤으니까 그랬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회원선님하고도 좀 친하시 맞죠? 그때 한번 해서 또 아신다 그래갖고 그때 연락도 받아갖고 제가 연락을 드렸던 거였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인연이 있었다고. 해안선님도 클래스 10에 이번에 들어가시네요. 들었습니다. 또 분양권에서는 뭐 탁월하게 거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제가 아니고 빠숑님이 클래스 10을 하셨어야 이게 빵 더 터졌을 텐데. 아니요, 저는 이제 그러면 또 다른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일을 버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일을 점점 줄여가고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실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발전했고 지금 완전히 이제 순간적으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진짜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되셨고 2020년도는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2부에서는 아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보니까 이 시장에서 꽤 오랫동안 계신 거잖아요. 11년 이상 있었다고 하시는 것들이니까 지금 이제 이거부터는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차피 데이터를 지금 만지시는 분이시고 매일 또 보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막 혼란스럽긴 하거든요. 대책들도 계속 나오고 뭐 6.17 대책도 나오고 7.10 대책도 나오고 계속 지금 또 보완 대책들이 거의 하루에 몇 개씩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데이터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투자자이기도 하시고 아무튼 부동산계에 어떻게 보면 또 한 획을 또 긋고 계시는 또 프로테크를 운영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시장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매물의 공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공급 대책을 8월 4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실제 주택에 대한 공급이고 그 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매물량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는 연계가 되긴 하지만은 100% 연계가 되진 않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송파 헬리오시티가 진짜 너무나도 큰 세대수를 자랑하지만 그 안에 매물수는 정말 작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임대차 3법 발표 이후에 사실은 전세 매물이 더 급감을 했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 또 매매 물건이 급감을 했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의 가격 형성은 결국에는 매물이 많냐 적냐 그리고 그거에 대비하는 그걸 사려는 수요가 많냐 적냐로 귀결된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제가 모니터링을 데이터를 해보면 실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실거주분들이 집을 추가로 후속으로 사신 것도 사실인데 과연 그러면은 앞으로의 이제 대책 이후에 매물 사정은 어떻게 변화를 모니터링을 해보면 정부에서 내년 6월 1일까지 다주택자에 대해서 매물을 팔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낸 만큼 다주택자들이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보유세 때문에 던져야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네네. 그리고 강남구나 송파구나 우리가 흔히 부촌으로 알고 있는 여러 지역들, 부산으로 치면은 해운대구나 이런 곳들의 매물 증감을 아실에서도 일자별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오히려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자기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이성적인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결국에 내 많은 포트폴리오 안에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 보유세가 계속 증가할 때를 대비해서 결국에 최종적인 똘똘한 것은 무엇이냐 자체를 사실은 매물 증감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장님이 늘 언급하시는 대로 원래 입지가 좋았던 곳들은 오히려 매물이 심하게 급감을 했어요. 근데 매매 물건뿐만이 아니라 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이 급감한 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전세 매물이 급감한 사정을 다 중개사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결론은 이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다 할 거고 헬리오시티든 어디든 주요 입지의 신축 아파트들의 기존에 싼 가격에 들어가신 분들이 전세를 다 갱신할 건데 이 갱신한 것들에 대한 가격은 거래 가격이 되는 게 아니라 갱신을 제외한 이제 나 이 집에서 나갈래요라고 전세 세입자가 나가신 분 이 물건을 다시 임대인이 다시 놨을 때의 가격 그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거래 가격이 되는데 뭐 헬리오시티만 놓고 보면은 전세 가격이 9억 5천이 가장 싼 30평대 매물에서 근데 그 다음 물건이 11억 12억에 내놓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서울 이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과거처럼 이제 그 정부의 입장과 약간의 상반되게 매매 가격은 보합인 상태에서 소강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다시 이상하게 오르는 형태가 돼버리면 그렇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갭 투자 구조가 더 좋아지는 구조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게 사실은 일단은 큰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결국에 시장의 전세 가격을 지탱하는 사람은 신규 전세 세입자지 계약 갱신을 하는 세입자들이 아니거든요. 가격을 형성하는 세입자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8, 9억 하던 전세 가격이 11억, 12억에도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좀 인식이 돼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정리하면 결국에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과정에서 보유세라는 가두리에 갇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정말 많이 투자한 곳 중에 놔줘야 할 곳과 가져가야 할 곳들이 매물 증감으로 극명하게 갈린다는 게 데이터상에서 파악된다는 거고 이 과정에서 분명히 전세 가격 상승은 예견되어 있는 일이고 그거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새롭게 신규 시장에 진출한 전세 세입자들이 좀 발빠르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좀 제 지금의 결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마다 뉴스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예, 오늘 했던 얘기고 그러니까 제가 요새 거의 올해 들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나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 입장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똑같거든요, 진짜. 네.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드는 게 제일 문제고 전세는 더 줄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것들이 뭐 전국적으로 다 있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입지들 위주로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그 뭐 이 인기가 있는 입지들도 보지만 인기가 없는 입지들도 보거든요. 예. 거기도 사람이 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자가 비율이 되게 높잖아요. 네네. 서울은 좀 낮지만.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가격이 잘 안 오르거든요. 자가 비율이 높긴 하더라도. 네네. 근데 가끔 가다가 다주택 때 들어와서 좀 투자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조수가 증가하니까 좀 올라가고 그때 조금 집을 바꾸고 그러니까 팔고 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선순환 효과였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다 서울이 이슈에 몰려서 이제 그런 부분들만 갖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 지방도 아마 이제 불만들이 막 제기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쌓이는 쪽은 또 지방이나 인기 없을 때 입지가 될 텐데 네. 지금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그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은 이번 정부에서 좀 감당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막 되게 심각한 말씀을 해주신 거여서 매물이 점점 주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정말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어서 아무튼
너무 그냥 짜릿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단순하고 무식해서 막 흥분도 하고 막 화도 막 그러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자상하게 이렇게 스스로 말씀해 주시니까 야, 이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고상하게 해야 되는데 참 능력자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대표를 하는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시장을 좀 명쾌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